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 55명, 해외 15명에서 총 합계 70명으로 그래도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10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말을 거쳤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잘 봐야겠죠. 주말에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또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100명 이하로 계속 유지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다행히 명절은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틱톡이 이제 오라클의 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니콜라 창업자가 돌연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수소 관련주들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는데 확인해 드리고요. 자, HLB가 또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식도암 좋은 소식에 이어서 오늘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 아래쪽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쪽으로 돌파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밑으로 밀려도 27,000포인트 부근에 지지선이 있고 61선까지 있어서 이 구간은 그래도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아래로 안 두들기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아래 하단 부분은. 그래서 소폭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 아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래서 움직이면은 확률이 좀 높고 급락 후에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21선 공방으로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강한 거, 이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와 시장이 미쳤습니다 정도로 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이 틱톡을 이제 품에 안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승인을 해주느냐가 문제였는데 그래도 글로벌 지분 12.5%를 확보하면서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월마트가 7.5%를 가져간 것이죠. 한 20%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근에 이 급락 이후에 계속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조금은 이제 1600, 요 61선 이탈에서 요 1600포인트 요 구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해도 빠르게 회복되기만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탈은 안 하는 게 좋고 이탈하면 3일 안에 회복되면 웬만하면 이번 주 안에만 회복해줘도 괜찮은데 이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밑에 두들기면 한 번쯤은 이탈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냐 다시 가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세 심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세 번째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옵션 만기일이죠. 3692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자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만기가 됐죠. 그러면은 기존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콜옵션 이슈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 그리고 약간 약해진 이제 투자 심리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회복을 하면은 적어도 하락에 대한 이제 공포심 정도만 없어지면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21선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데 여기 21선 올라타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플러스권까지 가면서 0.6% 상승하면서 이제 코스피는 단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동참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코스닥을 밀어내리고 그게 이제 코스피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면 코스피는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보시면은 아침에 초반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차익이랑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수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물 동향 보시면은 그렇게
장중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장중에 눌렀다가 마감에는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 조정 정도로 마감 쪽에는 외국인들이 뭐 매도량이 좀 있었는데 한 3천 계약 이상 매도가 있었는데 마감까지는 다 줄여버렸죠.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주식은 외국인들이 뭐 큰 매도 수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고 대신 이제 미국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 뭐 약간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죠. 그래서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로 해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오늘 기관이 아예 코스닥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2,500억 이상을 그냥 쏟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한 차례 기관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기관이 매도하니까 살짝 동참해준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역시나 밑에서 걸어놓고 내려오는 물량을 싹 다 받아줬습니다.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큰 차이가 없는데 기관이 한 번에 좀 이제 밀어내렸다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의한 것은 뭐 펀더멘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섹터들 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고 갈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 방금 수급 보셨듯이 기관에서 저렇게 쏟아내고 외국인이 동참했으니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물론 2.46%면은 어이쿠 하고 내 종목이 한 4, 5% 이상 밀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해서 오늘 둘이 합치면 거의 한 4천억을 매도했는데 그렇게 매도한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이 생각보다는 덜 밀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어떻게 해서 여기를 지켰나 봤더니 기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잘 버텼습니다. 원래 21선 정도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버텼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제 입이 좀 방정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뭐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렸느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도 뭐 61선 지지 받고 올라와서 21선 타고 가다가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면 괜찮고 밑에 61선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기존에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의 상단 부근 정도에서는 이제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근데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도 기관에서 저렇게 던졌는데 만약에 연속적인 이제 수급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밀려서 61선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긴 해야겠죠. 그런데 그 정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냐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뭐 배터리데이랑 뭐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원에서 6만 2천 사이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흐름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격이 벌어져 있고 삼성전자는 이 5만원 중반에서 6만원 초반까지 올라온 정도면은 삼성전자 치고는 급등이다. 단기간에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그렇다고 뭐 강력하게 밀려서 이제 뭐 58,000원 이탈해서 여기 21선까지 내려오거나 하는 그 정도 수급은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오늘도 약보합인데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소부장 쪽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PSK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장이 좋고 단단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들도 다들 전체적으로 오늘 단기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도해서 밀린 종목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내년도에 이런 소부장 쪽에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올해 반도체 사이클은 상고하저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고하저. 근데 이거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뭐 우리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도 4분기가 더 안 좋을 것이다. 4분기 저점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4분기가 저점일 가능성.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가 저점일 가능성. 반도체 투자 사이클도 하반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 투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장비 쪽도 투자가 좋아진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런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뭐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쉬어갈 때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빠른 걸 원하시면은 뭐 단기적인 차트 매매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는 산업 사이클 쪽을 찾으시면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임박을 했죠. 그래서 뭐 현지 시각은 내일인데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예요. 23일 뭐 오전 정도면 확인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개별 이슈가 있는 LG화학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뭐 테슬라가 뭐 기존에 계속 예상됐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냥 배터리 사용 수명을 좀 늘리고 이제 단가를 낮춘 배터리를 공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조 비용에서 이제 코발트 쪽이 이제 뭐 비용을 좀 크게 차지하는데 좀 함유량을 좀 낮추는 쪽으로 대폭 축소한 이제 배터리 혹은 이제 건식 전극이나 이런 생산 비용 단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더 많은 장거리가 가능하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수명이 길어지느냐. 그리고 사용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나 뭐 LG화학이나 배터리 좋은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자꾸 이제 CATL과도 링크가 자꾸 엮이는 게 이 단가 때문이에요. 단가. 성능이야 당연히 LG화학이 더 좋은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단가 부분을 테슬라 쪽에서는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현지 시간 내서는 이제 한 4% 상승하면서 좀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 경직을 이제 슬슬 만들고 있는데 62,000원에서 66,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내려올 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요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66만 원 회복해서 이 위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나 하진 않고 있죠. 그래서 61선과 62만 원 사이 요 구간을 지켜주면은 LG화학은 좀 단단해질 수 있고 66만 원 회복하는 모습만 나와도 괜찮다. 21선까지 회복하면 뭐 다시 한번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거는 지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66만 원 위쪽에서만 유지하면서 요 급락에 대해서 이제 물량 소화, 요 기간 조정을 살짝 받으면은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알루미늄 박 쪽으로 해가지고 뭐 삼화알루미늄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배터리 3사에 기존에 공급되고 있었는데 2차전지 알루미늄 박 제조업체들의 이제 본격적인 호황기 진입을 뭐 기대한다는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부터 좋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인정받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추세적으로 잘 타고 올라오다가 한 차례 쉬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쪽도 여러 가지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구나. 뭐 신소재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업체들도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하나솔루션 한번 봐야겠죠. 빼고 갈 수가 없네요. 아까 니콜라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CEO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리포트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있다, 뭐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홍보 영상에서 이 수소 트럭이 스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서 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해명을 하든지 뭔가 대응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냥 CEO가 그냥 창업자이자 CEO가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해버리니까 여기서 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저 진짜 아니야? 라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회사 하나종합화학을 통해서 이제 1억 달러, 1,20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두산퓨얼셀이나 이런 수소 관련주도 당연히 뭐 부담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뭐 신바람 난 듯 이렇게 날개 돋은 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좀 쉬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LB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습니다. HLB가 이제 리보세라닙이 2020 유럽 종양학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식도암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변이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해도 이제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나왔다. 그래서 1회사 단독요법과 1회사와 병용요법으로 했는데 대조했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좀 기대값을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13만 원 돌파 시도도 나오고 급등을 보였는데 결론은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려서 12만 원에 딱 붙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12만 원 일단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재료가 많은 기업이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단은 NDA 신청 나와야겠죠. 그리고 가남도 좀 잘 나와야 되고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더 있을 거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는 이슈를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HLB 생명과학은 오늘 굉장히 잘했죠. 37,000원 구간 요 저항 구간을 두들겨주고 내려왔어요. 이 구간은 상승이 정체되거나 돌파에 실패하면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차례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쉰다 하더라도 29,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조금 더 들고 와 볼만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에스모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한 차례 정리 구간을 만들고 HLB를 정말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HLB 본주 쪽을 들고 가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기관에서 뭐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뭐 부담을 좀 만든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관에서 오늘 뭐 최근에 뭐 계속 던지고 있긴 했었죠. 그래서 기관에서 수급을 조금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0년이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좋아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시고 램시마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제 선호의약품 등재되면서 올해 10% 이상의 점유율 그동안 뭐 거의 죽쓰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미국에서 이제 최소한의 체면은 차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룩시마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트룩시마도 지금 점유율 잘 확대해 나가고 있죠. 거기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이제 10월에 등재되면은 선호약품으로 등재되면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럼 미국 쪽은 해결이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대로 됐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 SC, 램시마는 이제 정맥 주사 제형이고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 제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간편하다. 주사가 더 간편하잖아요. 우리 링겔 이렇게 몇 시간 꽂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죠. 10초면 되니까. 그래서 EU 쪽에는 램시마 SC가 기존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잘 점유율을 확대해서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램시마 SC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이거는 다 확인이 된 부분이죠. 그러니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25만 원을 내려온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고 여러분 그냥 공짜구나 생각하고 주워 담으시면 되고 아마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서 30만 원, 25만 원 중간 27만 5천 원 전후 여기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없는 분들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있는 분들도 이제 너무 큰 비중은 좀 그렇지만 좀 더 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조금만 들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 요 구간에서 위쪽에서 한 10에서 20% 들고 있다면은 한 10% 20% 정도는 이제 분할로 여기서 위에 아래 이렇게 27만 5천 원, 25만 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오늘 변일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소식을 안겨줬는데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G 관련주들에는 조금 부담될 만한 얘기인데 통신 3사가 지금 5G를 개통을 이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구축한 무선국이 확 줄었어요. 작년에 49,000 이제 388국이었는데 49,000이 거의 5만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21,562국으로 해서 뭐 작년 대비하면 한 43%밖에 안 되죠. 43에서 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똑바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욕을 먹게 되면은 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투자에 또 좀 더 이제 신경을 좀 쓰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7월 15일이었죠. 그래서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 이제 뭐 24조에서 25조 정도, 정확하게 24조 5천억에서 25조 7천억 정도를 뭐 투자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나 뭐 KT나 이런 부분이 살짝 밀렸는데 뭐 그렇게 뭐 부담되는 정도로 밀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기지국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증가하는 게 조금 더디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장비주들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5G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5% 정도씩은 밀렸는데 쉬어야 될 자리에서 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뭐 대표적 대장주로 KMW가 있는데 한 8만 원 정도는 유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한 차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만 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뭐 쉴 타이밍에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밀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다르게 뭐 수급 동향 정도는 양호해요. 그래서 기관이 뭐 던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만 살짝 봐드릴게요. 다른 종목보다. 자, KMW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기관이 던지는 걸 외국인들이 열심히 또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랑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던진 종목들은 조금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도 최근에 계속 받아주고 있죠. 어디선가 개인 물량도 받아주고 있고 기관 물량도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조금은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게 덩치 있고 규모가 있다 보니 시총이 상위주다 보니까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이 조금 더 탄력은 좋을 수 있어요. 가벼운 종목들이. 하지만 KMW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쪽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군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유틸리티 쪽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나 경기 방어성 종목이고 통신주나 유틸리티 뭐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제약주도 그런데 제약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로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전기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는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잘 버텨주는 역할 정도는 했어요. 이 종목은 21,000원을 넘어가줘야지 다시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23,000원 뭐 아마 빠르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탄력 한번 받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23,000원 위쪽으로 한번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탈원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전도 다시 가동하고 하면서 올해가 실적이 개선되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후에 한 차례 반등 나오고 쉬고 있는데 지금 2만 원 정도에 있을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해도 적어도 현재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장주도 아니고 주도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외주이기도 한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보유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전력과 함께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차례 이렇게 뾰족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유틸리티 업종들이 이렇게 좀 쉬는 구간에서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BBC가 오늘 상장했죠. 제가 공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대박 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종목 공모가가 37,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얼마예요? 27,650원. 공모가보다 거의 10% 약간 안 되는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은 공모 받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허탈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청약 넣으면은 내가 수익을 본다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SK바이오팜이 워낙 뭐 멋진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6만 원 부분 전후되면은 좀 관심 가져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상단 부분에서. 그래서 관심 가져 볼 만하지만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평가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NC가 이제 NC소프트가 그냥 게임즈 자체만 보면은 더 좋은 종목이고 그나마 넷마블은 뭐 BTS라던가 이런 이제 지분 가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추가 상승이 나와도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동향에서 흔들리는 거고 기대했던 만큼 못 올라간 거예요. 얘가 SK 바이오팜처럼 따상상 이게 아니고 따상상상상 해가지고 쭉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죠. 그러면서 빠르게 실망 매물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규 상장주는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차트 매매도 어렵고 그 기본적 분석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수급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BBC가 뭐 좋은 교훈을 안겨주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복귀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삼일기업공사랑 뭐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대신정보통신이랑 이런 종목들이 뭐 살짝 움직였습니다. 위에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건 테마성 종목이니까 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정치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정도 만약에 물렸다고 해도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손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삼일기업공사나 아니면은 대신정보통신 이런 쪽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손질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항상 위험하고 부담이 좀 큰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10% 아래쪽으로 뭐 자금이 크신 분들은 5% 아래 혹은 뭐 아예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내가 어떻게 날리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 너무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이슈 쫓아다니고 정치 테마주 쫓아다니고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이 조금 밀리면서 왜 이렇게 밀리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대로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부터 여기서 잘 버텨준 거고 여기 22선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움직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자꾸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시장을 잘 보냐 못 보느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이제 그만큼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들이 던졌다라고 투매 가능성, 차익 실현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관이 던졌으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지금도 열심히 사고 있죠. 아직 대기 자금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여기서 좀 내려와서 살짝 이렇게 흔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온다라고 하면은 21선 유지해주는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강한 거다.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보면서 판단하자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주면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시장이 그래도 양호한 것이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조금 쉬었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드디어 지지율을 역전했는데 여기서 주가를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짓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어도 뭐 지수가 급락해가지고 아예 뭐 추세를 깨고 무너지고 하는 정도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